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홍지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또 직업을 만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연꽃이고요. 두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연꽃은 물에 있어야만 잘 크고 선인장은 사막에 있어야만 잘 크죠. 모래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연꽃인데 나를 사막에 갖다 놓는다 라고 하면 바로 나는 잘 살지 못할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좀 편안해하는 환경 이런 곳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성향들을 이번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애니어라는 것은 9개, 그러니까 숫자 9라는 뜻이고요. 또 그라모스라는 것은 점, 선, 도형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9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이 9가지 숫자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복잡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들은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좀 건강하다, 좀 일도 잘 풀린다 이렇게 되면 좀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성격 유형의 장점을 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숫자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9번 유형이 3번과 6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9번이 좀 성숙을 하면 3번 유형처럼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일 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이 3번으로 갔을 때에는 성숙하지만 6번으로 갔을 때에는 반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 유형이 다 두 가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에너지 중에 머리를 가장 많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머리형이라고 하고요. 또 가슴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 좀 인간적인 에너지, 따뜻함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우리는 가슴형이라고 부르고요. 또 마지막으로 배는요, 배형이라고 하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장기라서 장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이제 불이 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께서 그 불난 거를 딱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시기를 보통은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 뛰쳐나가겠다. 내가 지금 이 방에서 불난 곳에서 탈출하겠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라고 바로 도전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을 우리는 장형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몇 층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가장 적절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머리형이라고 불러요. 머리형들은 머리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어떻게든 탈출은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갈 수는 없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주변을 보시거나 혹은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불이야가 나 살려줘도 있지만 주변에 이 얘기 듣고 도망가세요. 주변 사람들 얼른 탈출하세요 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슴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장형인데요. 장형인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단어들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곱창 좋아하세요?
우리가 곱창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치고요. 이 곱창이 구워지기 전에 딱 보면 너무 맛있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생긴 음식은 아니잖아요. 장형이 이렇습니다. 곱창처럼 굉장히 거친 좀 그런 이미지, 좀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좀 날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 장형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합니다. 주변에 어떤 역광이 있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누구한테 휘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장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형은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반드시 반발해요. 가슴형 볼게요, 이제는. 가슴형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슴형의 이미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심장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온 몸에 피가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형도 이 심장과 똑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슴형들은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나르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온몸에 피가 돌게 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사랑을 뿌리는 게 이 가슴형의 역할인데, 가슴형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다 돌고 나면 제일 마지막으로는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가슴형들은 날아다닙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불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형을 볼게요. 머리형은 또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뇌를 비유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서 있기도 힘들고 누가 치면 확 넘어집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두개골이 감싸고 있죠. 약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개골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머리형은 자기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불안한데 나는 약하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자꾸 수집하고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이런 답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머리형은 결정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왜냐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감정은 가능하면 안 느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가슴형 엄마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애는 안 먹고 도망다니고요. 이제 이걸 장형 아버지가 옆에서 딱 보시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안 먹어? 굶겨. 굶기면 지가 먹겠지. 가슴형 엄마. 굶길 수가 없죠. 어떻게 애를 굶겨? 라고 하는데 결국은 장형 아빠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이제 굶겼어요. 머리형은 더 독합니다. 2박 3일을 굶어요. 아빠가 굶으라고 했으니까 굶다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 몰래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밥 좀 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머리형 아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장형이고 저희 엄마가 가슴형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 안 먹어서 이랬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유형이 각자 자기 것대로 살아가는 많은 역동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몇 년 후면 정년을 앞둔 50대인데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저는 가슴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창업을 하게 되면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각 유형별로 자주 하는 실수라던가 창업을 시작할 때 나오는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네. 각 유형별로 뭐 사업하실 때, 창업하실 때 아마 많이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장형 같은 경우는, 좀 무대뽀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냥 끝까지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행동을 시작하세요. 이분들은 이게 행동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뒤를 재보고 내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 계획을 막 세워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형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뛰어들어요. 근데 그게 사업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막 추진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한 장형의 의지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다시 앞뒤 재지 않고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장형들은 이렇게 자기의 뭔가 의지가 뚜렷하고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성과를 이루고 되게 잘 되시고 진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금방 따라가서 나도 그거 같이 시켜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형들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기는 좀 무서우니까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동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동업도 항상 잘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또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동업의 최악은 일도 망하고 또 사람도 잃고 이게 또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가슴형들은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시고요. 좀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과 내가 같이 함에 있어서 본인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머리형은 아까 제가 머리는 이 밑에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들은 실행력이 가장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획만 합니다. 계획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하다가 보면 안 될 일들 그런 일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저것도 대비해야 되고 하니까 계획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또 좀 인기가 없어져서 또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머리형들은 하나씩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하면서 부딪혀서 느끼고 또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마시고 그냥 실행해보는 장형의 좀 그런 용기를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주변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9개 중에 가장 나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장형 말씀을 드릴게요. 장형은 8번, 9번, 1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형 말씀드리면서 제가 장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장형은 어떤 감정이 가장 많냐 하면 분노가 가장 많습니다. 화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의 이미지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해 보일까 생각을 해보니 화가 날 때마다 화를 그냥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형 중의 장형입니다. 그래서 장형의 모든 특성을 다 이 8번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날 때 다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9번 유형을 보니까 편안해 보인대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편안해 보일까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 화가 나면 그때마다 9번은 꾹 누릅니다. 화가 나면 누르고 누르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났나? 이것도 잘 모를 정도로 눌러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참냐 하면 장형이긴 한데요. 장형과 가슴형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형이 베이스로 당연히 깔려 있는데 그 위에 가슴형이 얹어져서 가슴형은 다른 사람의 좀 눈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나를 좋지 않게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화를 내지 못하고 꾹 참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번 유형은요, 깐깐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왜 깐깐해 보일까? 화가 나면 이 화를 그 8번처럼 확 지르거나 9번처럼 꾹 누른다기보다는 참기는 참는데 皆さん 화가 こんにちは。 삐직삐직 みさきです。 삐져나옵니다. スマートフォンを買った時から 정제되지 ず 않은 이 っと 화가 知らず知らずのう 조금씩 ちに 나와요. あなたのスマホの 어떻게 充電 나오냐 を 하면 盗んでいる機能があることを 대부분 ご存知ですか？ 이 미간이 찌푸려져 これらの 있고요. 機能は 그리고 私たちの知らないところで常に 목에도 動 이렇게 き続 핏대가 け 서 て 있고요. バッテリーを消 그리고 耗 이를 させ 안 さらに 다물고 スマホ 내가 の動作 지금 を遅くし 화가 ま 난 す 게 です 아니라 ので今日 나는 の動画を見 논리적으로 てそんな 설명하는 거야. 厄介な機能を 이런 식으로 すべてオフにしてもらえれ 이 ば 사람은 왜 充電 이러냐 回数 하면 を半分に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よ。ここから 머리형이 は 섞여 実際の 있어서 スマホの 그래요. 画面を見ながらそうした機能をオフにする方法とスマホのバッテリーを 그러면 長持ちさせる 각각 裏技をお 유형 伝 한 えします。 살펴보겠습니다. それでは最初に 자, オフにするべき機 8번 能 유형 を 먼저 見 보실게요. 8번 유형은 아까 장형 중에 장형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 그림처럼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먹을 확 쥐고 앞으로 나가면서 의리 있는 나를 따라와. 내가 화통하게 도와줄게. 나 믿니? 나 보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보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누구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통제당하는 걸 정말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항하거든요. 자, 이분들은요, 이렇게 힘이 강렬한 만큼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見ていきま 화가 しょう。 날 때마다 今回は 그때그때 Galaxy のスマホを使って 표현하기 때문에 実践しますが 사람들에게 좀 他のスマ 두려움을 ホでの 때로는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은 9번 유형인데요. 9번은 이름이 평화주의자예요. 그림처럼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들고 굉장히 그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좀 맥없이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아까 화가 나면 꾹 누른다고 했습니다. 왜 누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이 9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9번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9번의 대답 대부분 아무거나입니다. 나 아무거나 좋아. 나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9번은 아무거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짜장면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떡볶이 이야기를 하면 얘랑 의견이 충돌을 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어놔요. 그런데 9번도 장형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무언가 배짱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 쌓이겠죠. 9번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날을 잡습니다. 폭발하는 날.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남들에게 다 맞춰줬던 9번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화를 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9번은 그럴 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가슴형이 아니라 장형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자의 역할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기만의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고집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9번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9번은 나 그 일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yes, no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탁한 사람은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 마감이 되는 날 9번한테 너 그 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9번은 나 그거 한다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발을 빼버려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혹은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지키면서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을 볼게요. 1번 유형은 또 그림을 보시면 엄청 바쁘죠. 왜 저렇게 하냐 하면 완벽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1번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에 따라서 맞고 틀린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걸 정해놓고 옳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요. 옳지 않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한번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 약속 시간 13시 13분 13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지키고 그리고 이거에 위배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본인만 지키지 않고 나만 지킨다고 이 세상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지켜주기를 바래요. 누가 보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질서를 지키고 똑바로 살아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형들이 각자 어울리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8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8번 유형한테는 이런 직업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결단력이 필요한 일, 아니면 뭔가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일, 뭔가 힘이 필요한 일을 할 때 8번이 참 잘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지도하고 좀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 지도력이 필요한 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9번 유형 볼게요. 9번 유형은 굉장히 사람들을 이해를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9번은 들어보니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포용력과 이해심이 필요한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좋게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한 곳에 진짜 잘 어울리세요. 뭔가 협동해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잘 하실 것 같고요. 1번 유형은 누가 뭐래도 공정하게, 누가 뭐래도 원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기준이 명확한 일, 목표가 명확한 일, 이런 걸 진짜 잘 하십니다. 거기다가 좀 개혁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옳지 않은 일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좀 적합하신 분들이 요 장형이라고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몇 년 후면 정년을 앞둔 50대인데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저는 8번 유형인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제 성향에 잘 맞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8번 유형이시면 어울리는 직업이 아마 다른 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사실은 50대에 그런 일을 막 찾아서 내가 누군가를 통솔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찾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나를 알았다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내가 누구를 지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내가 나만의 의지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내 거를 잘 챙겨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에서의 우위가 아니라 일적으로 뭔가 나를 드러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을 좀 어려운 부분도 들어주면서 이끌어주고 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통솔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서만 찾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직업을 다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조직, 부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이제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는 되게 다양한 부서가 많죠. 네, 사장님부터 제 밑에 있는 직원까지. 근데 이제 각각 부서가 되게 다르실 텐데 일단은 조직의 보스. 그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잖아요. 그래서 왠지 8번 같은 경우에는 좀 든든한 마음이 좀 들 것 같고요.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8번처럼 힘은 있지만 조금 더 뭔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래서 좀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뭐 비서실 이런 분들은 아마 가슴형이 좀 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2번 유형 이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또 회사에는 뭐 만든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 영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은 되게 경쟁적이죠. 이런 곳에는 좀 경쟁을 즐기는 3번 유형 있으시면 진짜 재미있게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때는 좀 이렇게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뭔가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머리형 중에서 6번 유형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또 광고팀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데는 좀 아이디어가 좋은 7번 그리고 또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4번 유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뭐 노측과 사측 이렇게 뭐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좀 노사 협력할 수 있는 곳에는 9번 유형.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9번 유형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